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와 이해관계가 이 권력 부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대중은 유치가 경제 및 금융거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최근 김건희가 이익을 얻기 위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가 드러나면서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큰 수혜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관련된 관계의 투명성과 윤리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윤석열 후보였을 때 그에 대선 캠프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선거 과정의 정당성과 금융관계가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주식에서 큰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 대규모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랜 의혹을 풀어주는 동시에 권력 관계에서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돈이 얽힐 때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스캔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결과 발표,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특정 인물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인물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을 통해 1차 주포인 이모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대여는 일반적인 투자자와는 다른 보다 복잡한 관계를 시사합니다. 더불어 인물은 권 회장과 블랙퍼린 베스트의 대표인 이종욱과 함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며 친분을 쌓아왔다는 사실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친분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연결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블랙퍼린 베스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곳으로 이러한 관계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도이치모터스를 인수하려 했던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 블랙스톤을 권 회장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바로 이 인물이었으며 이 사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인물은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신주 인수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는 또한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그의 투자가 단순히 주식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재정 구조에도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인물은 권 회장과 담보 없이 상호 간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 회장 사이에도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권력과 자본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력이 서로 얽히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희생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처리가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러한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복잡하고 깊이 얽혀있는 관계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이 인물은 권오수 회장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너서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MBA 동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학연을 넘어 사업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사이였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 없이 자금을 주고받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깊은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권 회장은 인물과의 관계를 두고 위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이며 서로 자주 돈을 빌리고 갚는 사이였다고 공판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며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어떤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물과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물은 2009년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두창섬유가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과 매우 유사하며 두 사람 모두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당한 양의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와 이 인물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주인 수권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암시합니다. 김 여사는 또한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이 인물이 단순한 주식 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함께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권력과 자본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너서클이 형성되고 이들이 법과 윤리를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경제활동은 결국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언제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권력과 자본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매입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 11일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도이치 파이낸셜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권 회장은 290만 주, 김 여사는 40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 여사와 권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권 회장의 관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책임을 면한다면 이는 정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교체했으며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사교체는 2년 3개월 만에 네 번째 안보실장과 세 번째 국방장관을 임명한 셈이며 이는 정부 내에서의 불안정성과 내부 갈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주요 인사를 빈번히 교체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국가 안보와 군사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의 교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이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내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며 이에 따른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 회장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주가 조작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법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 보수 언론들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를 자주 교체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인사 결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문제를 1면과 3면의 주요 기사로 다루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이전에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의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으로의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 이동이 김용현 후보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여권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단순히 외부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등 주요 4강 외교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핵심 라인의 인사가 줄줄이 교체된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 교체는 국내외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협상이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왜 정상이 아니다, 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실 인사들이 평균 9개월마다 교체되는 것은 지나치게 불안정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이 자주 교체되면 일관된 안보 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지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호나 측근 기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번 인사를 비판하며 2년 3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미국통 외교 전문가인 장우진 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 정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며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인사 교체는 정부의 불안정성과 혼란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와 안보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자주 인사를 교체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정책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약화되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일관된 정책 추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인사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며 이러한 인사 교체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통해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